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버네티스 인 액션 챕터 6 컨테이너에 그 디스크 스토리지를 연결시켜주는 볼륨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아니고 어떤 옵션에 대해서 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옵션 오브젝트가 아니고 옵션이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첫 번째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독립적인 쿠버네티스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이 디스크 볼륨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파드의 형태인데 이거를 봤을 때 어, 이런 게 독립적인 쿠버네티스 오브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드는 독립적인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죠. 어, 여기서 볼륨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볼륨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쿠버네티스 오브젝트가 아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성이나 삭제가 될 수 없고 파드와 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드가 생성될 때 혹은 삭제될 때만 같이 생성되고 삭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볼륨의 유형은 되게 엄청 많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로 뭐 아주 기본적인 임시적인 데이터의 저장인 empty 디렉터리 그리고 그 워커 노드 그러니까 노드에 마운트하는 호스트 패스 그리고 길 레포라고 이제 깃 레파지토리 URL 입력해서 이제 가져오는 그러니까 클론 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디플리케이트 돼서 현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NFS 온프리미스 환경에서는 NFS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뭐 AWS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 혹은 GCP에서 PD라고 하더라고요. PD라고 하는 전용 스토리지를 또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스토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컴피그 맵이라고 이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이고 실제로 어떤 파드의 어떤 설정 값들에 대해서 저장해주고 기록해주는 오브젝트인데 이런 것들도 다 볼륨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형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empty 디렉터리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empty 디렉터리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ty 디렉터리는 일시적인 데이터 저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실제로 어, 어떤 그러니까 컨테이너 내부의 볼륨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테이너는 휘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삭제되면 실제로 empty 디렉터리로 설정한 스토리지라면 같이 컨테이너가 삭제될 때 같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데이터 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를 사용하는 템프 파일 시스템으로 생성하려면 이런 옵션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춘 파드라고 하는 파일에서 일단 파드를 생성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스펙 밑에 컨테이너 이 노란 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쿠버네티스 그 플러그인을 VS 코드에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그 파드를 생성할 때는 어떤 자원 요청 값이라고 하죠. CPU 값이나 메모리 값이나 어떤 그런 필요한 값들을 지정해 주는 게 베스트라서 사실 이걸 지정해 주지 않은 부분이라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줄이 그어지는데 실제로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좀 가시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파드의 컨테이너에 이번에는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두 개가 띄워집니다.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 띄워질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HTML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 이미지는 이런 룩샤 포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볼륨 마운트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가장 지켜봐야겠죠. 마운트 패스는 바 밑에 ht dax라고 하는 부분을 마운트를 할 거고 어디에 마운트 할 거냐
HTML이라고 하는 볼륨에 마운트를 할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엔진엑스 웹서버를 실행을 하게 되고, 여기도 실제로 해당 경로에, 그러니까 엔진엑스의 그 HTML이 로딩되는 그 경로죠. 이 부분에 실제로 HTML이라고 하는 볼륨을 마운트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웹서버에서는 사실 라이트를 할 이유가 많이 없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HTML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라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드 올리에 트루 옵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웹서버기 때문에 80 포트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이제 스펙 닷 볼륨스라고 하는 옵션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볼륨의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HTML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실제로 empty 디렉터리라고 하는 타입으로 생성을 할 거예요. 한번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바로 실행해보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춘 파드를 어플라이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제가 기존에 하면서 이미 실행을 해놨네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셧다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셧다운이 됐고, 실제로 한번 파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없죠, 지금. 그리고 파드를 생성을 할게요. 포춘 파드를 생성을 했고, 파드가 실제로 두 개의 컨테이너 전부 러닝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미니쿠베 M02라고 하는 노드에 실제로 생성이 됐어요. 제가 노드를 총 3개를 만들어 놔서 두 번째 노드에 배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자 한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워커 노드에 접속을 해서, 하나의 워커 노드에 접속을 해서 한번 파드로 추려 보도록 할게요. 그냥 해도 되죠. 어떤 그 포춘 쿠키처럼 계속 새로운 어떤 명언 혹은 뭐 Q&A 이런 것들이 나오는 컨테이너입니다. 계속 바뀌죠. 한 10초인가 5초마다 바뀔 거예요. 자, 계속 바뀌는 이 부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empty 디렉터리에 저희가 자, 웹서버 먼저 봅시다. 웹서버의 해당 경로에 HTML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운트 했다고 했죠. 한번 이 부분을 먼저 볼까요? 접속을 해서, 자, 웹서버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지정을 해서 쉘로 접근을 해주고, 자, 유저 쉐어 엔진엑스 HTML 이 부분 보면 정상적으로 index.html이 생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위에서 HTML 제네레이터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 htdocs라고 하는 부분에 HTML을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빈 밑에 포춘 쉘이었나? 잠깐만요. 빈 밑에 자, 포춘 루프라고 하는 쉘 파일에서 실제로 계속 저 바 밑에 htdocs 밑에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10초마다 계속 바꿔줄 거예요. 어떤 이 포춘이라고 하는 데몬을 이용해서 계속 바꿔주는 쉘 스크립트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겠죠. 계속 무한루프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HTML이라고 하는 볼륨에 이거를 마운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컨테이너에서, 이 웹서버라고 하는 다른 컨테이너에서 이 경로에 해당 HTML에 있는 파일을 마운트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같은 파드
같은 파드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을 때 하나의 볼륨으로 엮어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누락시킨 것 같아서 같은 파드 내에 여러 컨테이너가 있을 때 볼륨을 공유할 수 있음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 중에 이런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템프 파일 시스템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미디엄에 메모리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 템프 fs라고 하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한번 삭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삭제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수정한 대로 다시 또 생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파드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노드에 배치가 됐고 실제로 러닝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다시 실제로 컨테이너에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유저 쉐어 엔진X HTML이라고 하는 부분에 실제로 잘 마운트가 돼서 HTML 파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죠. 이 상황에서 디스크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랬을 때 해당 유저 쉐어 엔진X HTML이라고 하는 경로를 템프 fs,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하는 템프 fs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사용해서 디스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삭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호스트 패스가 있는데 실제로 호스트 패스는 empty 디렉터리의 뭐라 해야 될까요? 단점을 좀 보완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empty 디렉터리는 컨테이너를 삭제하면 디스크에 있는 내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휘발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 패스는 실제로 그 마운트한 내용을 워커 노드와 컨테이너를 마운트해서 실제로 그 파드가 삭제되어도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도록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워커 노드의 파일 시스템을 파드로 마운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노드의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드가 종료되어도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노드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노드의 스케줄링에 민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 노드를 하나로만 운영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미니쿠베에서도 노드를 3개 정도 생성해서 여러 개의 멀티 노드 구성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파드는 저희가 노드 어피니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노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위에서 봤듯이 처음에는 이 해당 포춘이라고 하는 파드가 미니쿱의 두 번째 노드에 배치가 됐었고 지금 두 번째 생성했을 때 세 번째 노드에 배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노드의 배치가 랜덤입니다. 랜덤. 그리고 랜덤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 내부에서 이 파드를 어느 노드에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가장 적합한가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노드를 찾은 다음에 해당 노드에 배치를 하는 건데 노드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의 스케줄링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얘가 이 포춘이라고 하는 파드의 데이터가 세 번째 노드에
노드에 마운트가 돼서 디스크에 라이트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파드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실행 됐을 때 두 번째 노드에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세 번째 있는 노드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좀 날라갔다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파드에서 그대로 갖다 쓰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길어졌지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의 스케줄링이 민감하다. 그래서 파드의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부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트 패스라고 하는 파드가 있죠. 이 파드도 이제 컨테이너는 똑같아요. 컨테이너는 똑같이 구성을 해놨고 실제로 이 볼륨 부분에서만 좀 변경이 있고요. 실제로 호스트 패스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 패스는 데이터 그리고 호스트 패스 파드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디렉터리가 없으면 실행을 해주는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실제로 이 파드를 생성했을 때 저희 그 파드가 배치된 노드의 디스크에 이렇게 된 경로로 해당 이 마운트 패스의 파일이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호스트 패스 파드라고 하는 파드를 생성을 해줄 거고,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러닝 상태가 됐죠. 그리고 미니쿱의 두 번째 노드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두 번째 노드에 접근을 해볼 겁니다. SSH 두 번째 노드에 SSH로 접근을 하고 저희가 호스트 패스 데이터 호스트 패스 파드라고 하는 부분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index.html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드들은 이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지금 제 미니쿱의 노드 두 번째 노드에 해당 경로를 통해서 마운트를 하고 이 해당 경로에 계속 읽고 쓰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실습을 해보면 여기다가 제가 임시 파일을 생성을 할게요. 사우스라고 파일을 생성을 했을 때 컨디션 디나이드가 나오는데 어드민 권한으로 생성을 해볼까요? 네, 생성을 했고 해당 파일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해당 컨테이너에 접근을 하고 해당 경로에 들어갔을 때 저 사우스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오케이 해서 웹서버 컨테이너에 접근을 할 거고요. 이거 이름이 바뀌었죠. 호스트패스 파드라고 바꿨고 접근을 했을 때 유저 쉐어 엔진엑스 html이라고 하는 경로에 사우스라는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역으로 또 여기서 엔진엑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리드올리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HTML 제네레이터 부분에서 htdocs였죠. 여기에 저희가 HTML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할게요.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 노드 두 번째 노드에 접근을 했을 때 데이터 그리고 호스트패스 파드라는 경로에 저 HTML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쵸? 있죠. 이런 식으로 현재 노드와 공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실습이 다 됐으니 삭제를 하고 노드 환경에서 나와서 파드를 삭제를 할게요. 가 아니라 호스트 패스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 두 가지를 살펴를 받고 나머지는 NFS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네트워크 데이터 스토리지가 좀 구성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실습을 하겠는데 실제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로 이따가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스토리지를 마운트하는 정도까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persistent 볼륨 클레임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인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은 개발자와 운영자 두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 이 두 명이 나오게 되고, 이 두 명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운영자는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NFS라고 하는 어떤 파일 시스템을 구성을 해놓죠. 그리고 여기는 AWS가 될 수 있고요, GCP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런 유형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파일 시스템을 현재 저희 그 뭐 서버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환경에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어드민은 또 persistent 볼륨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현재 구성해 놓은 스토리지를 사용을 할 수 있게 오브젝트를 구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할 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는 단순하게 PVC라고 하는 persistent 볼륨 클레임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이 PV라고 하는 persistent 볼륨에 액세스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 해당 persistent 볼륨으로 액세스가 됐다고 확인을 해주고, 그러고 실제로 이 파드 안에 볼륨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관리자가 이런 NFS나 이런 스토리지 환경을 구성을 해 놓잖아요. 실제로 개발자들이 서버 관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단순하게 그냥 PVC만 만들어서 이미 관리자가 구성해 놓은 PV 혹은 데이터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파드에 볼륨을 마운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PV와 PVC가 나온 개념은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MT 디렉터리는 컨테이너의 스토리지를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휘발될 수 있다. 그리고 호스트 패스는 파드는 여러 가지 노드 환경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 노드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랜덤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스트 패스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PVC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PV를 생성을 하면 실제로 저희 그 파드에서는 PVC를 이용해서 그 해당 데이터가 저장된 PV에만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그 데이터가 뒤바뀌거나 혹은 삭제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V와 PVC를 사용하면 개발자 입장에서 기저에 사용된 실제 스토리지 기술을 알 필요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PV에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또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실습을 하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persistent 볼륨이라고 하는 새로운 오브젝트 타입이 나왔죠. persistent 볼륨, 지금부터 PV라고 할게요. PV를 생성을 해주고 실제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스펙 밑에 어떤 특정 그러니까 PV에 들어갈 스토리지 용량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액세스 모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리드라이트 원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중 노드로 클러스터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리드라이트는 해당 단일 노드에서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액세스 모드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 리드 올리 매니는 리드 권한은 다양한 다중 노드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PV 리클라임 폴리시가 있죠.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리테인 그리고 딜리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사용하지 않고 딜리트라고 하는 건 PV와 연결된 PVC가 삭제되면 PV가 같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테인은 PVC가 삭제되더라도 PV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리테인이라는 옵션을 줄 거고, 이제 밑에 저희가 아직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NFS 혹은 AWS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제공자는 어떤 그런 기저의 스토리지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사용했던 호스트 패스, 그러니까 노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제 이따가 AWS 환경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은 호스트 패스 환경에서, 그러니까 노드 파일 시스템에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노드에 템프 데이터 몽고라는 경로에 어떤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거에 연결하는 PV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PVC, Persistent Volume Claim이라는 타입을 갖고 있고, PVC를 생성할 때 스토리지 클래스 나임이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거는 아직 이제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 거고, 이거는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볼륨 네임은 PV의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청하고자 하는 어떤 용량, 스토리지 용량은 1기가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액세스 모드 마찬가지로 단일 노드에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도록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파드까지 한번 봅시다. 파드에서 이제 해당 PVC를 이용해서 실제로 마운트 할 거예요. 보시면 파드 구역 밑에 볼륨 먼저 볼까요? 볼륨 먼저 봤을 때 persistent volume claim이라고 하는 옵션에 클레임 네임에 이제 몽고 db pvc, 그러니까 아까 생성한 pvc의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볼륨은 몽고 데이터라고 하는 해당 볼륨은 이 컨테이너 내부에 데이터 db라는 파일을 여기 몽고 데이터라고 하는 PV에 마운트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PV와 PVC가 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계시죠? 제가 이전에 생성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소스가 아예 없고요. 자, 먼저 PV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PV는 저희 호스트 패스 그대로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PV가 생성이 됐고 스테이터스는 available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상태인 거죠.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자, 이제 PV에 연결될 PVC를 생성을 해볼게요. 자, PVC가 이제 펜딩 상태이면서 실제로 PV와 PVC가 연결되면 스테이터스가 바운드로 바뀌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PV가 바운드로 바뀌었고 PVC도 아까 펜딩에서 바운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 PV의 클레임에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몽고DB PVC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드를 생성을 해볼게요. 파드까지 생성을 했을 때 해당 파드는 PVC와 연결되어 있고, PVC는 PV와 연결이 되고 있고, PV는 실제로 노드의 파일 시스템인 호스트 패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파드에 들어가서 몽고니까 저희가 몽고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먼저 생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지정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임시 DB를 생성을 해주고 DB 인서트 자, 네임은 푸라고 하는 데이터를 삽입을 해줄 건데요. 잠깐만요. 이게 아닐 텐데 제가 문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되겠네요. 네네. 제이슨 타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조회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네. 그러면은 해당 네임은 푸라고 하는 제이슨 오브젝트가 저장이 됐고, 자, 이제 나가봅시다. 나간 상태에서 저희는 파드와 PVC를 지워볼 거예요. 자, PVC 지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남아있느냐. 자, PV는 남아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리테인이라는 옵션을 줬기 때문에 PV는 남아있고, 스테이터스는 릴리즈드라고 하는 스테이터스로 변경이 됐고, 실제로 이 클레임 되어 있는 기존의 PVC, 삭제된 PVC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PVC를 생성을 하게 돼서 PV와 연결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클레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펜딩이 되거든요. 한번 보면은 볼륨, 그러니까 PV가 이미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클레임과.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일단 PVC를, 방금 생성한 PVC를 먼저 지워보고, 자, 이런 PV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PV에 클레임을 패치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명령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서 한번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이게 패치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에딧을 하면 되나 볼까요? 에딧에서 자, 어디 있을까요? PVC 부분이 클레임 레퍼런스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좀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자, 이러면 available 상태에서 클레임은 없는 상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PVC를 생성을 하고 파드를 생성을 했을 때 그대로 데이터가 남아있겠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몽고 파드에 접근을 할게요. 몽고에 접근을 하면, 자, 아까 use temp라고 하는 DB를 사용을 했었고, 자, find 했을 때 to find 때 그대로 데이터가 남아있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영구적인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PV와 PVC를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GC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저희가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희는 호스트 패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자들은 이 어떤 스토리지 제공자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드 정의 안에 직접 접근을 했었어야 돼요. 직접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서 볼 건데 이 PV에서 보시면은 AWS거든요. 근데 이제 볼륨 아이디를 넣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개발자 입장에서 볼륨 아이디를 알기가 물론 알 수 있지만 좀 알기가 어렵다, 귀찮다 이런 내용이 있고 운영자들은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어떤 기저에 사용된 실제 스토리지 기술 혹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운영자가 이런 기저의 스토리지 기반을 생성을 해두고 PV만 생성을 해주면 저희는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그 PV의 이름에 해당하는 PVC, 그러니까 PV와 PVC가 연결된, 그러니까 PV에 연결된 PVC를 생성을 해서 이 PVC를 파드에 연결하면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설명이 어, 좀 디테일하게 안 됐는데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개발자 입장에서 기저에 사용된 실제 스토리지 기술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전부 다 삭제를 해놓고요. 자, 삭제를 한번 해봅시다. 전부 다 삭제를 한 상태에서 저희 이제 AWS 환경에서 PV와 PVC를 해볼 거예요. 자, PV 먼저 정의. TV 볼 거예요에 대해 웹. 시리가 켜졌네요. 자, PV를 먼저 봅시다. PV 봤을 때 기존 설정이랑 다 똑같아요. 윗부분은 다 똑같고 이제 여기에 호스트 패스가 아니라 AWS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륨 아이디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AWS 환경에서 볼륨을 아주 기본적인 볼륨을 생성을 해서 지정을 해줄게요. 자, 최소 1기가니까 그냥 1기가로 할게요. 생성을 하면 금방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 볼륨 아이디가 나오죠. 이 볼륨 아이디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해당 PV는 이 엘라스틱 그러니까 AWS 스토리지와 연결된 PV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이 화면에서 지금 이런 설정을 해준 거예요. 이 부분까지 설정을 해준 거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 설정을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PVC를 생성을 해볼게요. PVC는 똑같아요. 그냥 PV 이름만 바꿔줄 거예요. 저희가 여기 PV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PV 이름만 바꿔줄 거고 그리고 파드에서 PVC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PVC AWS죠.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 데이터 DB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들이 여기에 이 해당 볼륨에 다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볼륨을 또 재사용할 수 있겠죠. 다른 데에서. 그래서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성을 해봅시다. 자, 어플라이 PV 먼저 생성을 해야겠죠. 자, 사용 가능한 상태인 거고 실제로 디스크리브 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잘못 설정했네요. 자, 이게 아니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몽고 PV AWS라고 하는 PV를 생성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디스크리브해서 봅시다.
그러면 퍼시스턴트 디스크 리소스는 AWS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한번 PVC를 생성을 해서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이 됐고 파드까지 생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저희가 아까 전에 몽고 SH, 그러니까 몽고 쉘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기저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기저에 있는 이 부분이 저희는 노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AWS 스토리지로 바뀌었죠. 기저에 있는 스토리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몽고 파드에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해당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봅시다. 아직 컨테이너가 생성이 안 됐나 보네요. 좀 걸리는데 왜 걸리는지 볼까요? 그냥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뭘까요? 아하.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아, 네. 어, AWS 환경 EBS에서 PV 그리고 PVC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를 생성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생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도 어떻게 해결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볼륨 사용하는 거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 일단 PV와 PVC의 개념 정도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IAM 설정해서 그 해당 노드의 EBS 생성 혹은 조회 권한 다 주고 미니 쿠베 환경 아니고 일반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 서버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EKS에서만 좀 정상적으로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PV와 PVC 생성을 해봤고, 근데 이제 PV와 PVC에도 또 다른 단점은 예를 들면 관리자가 위에서 이 그림처럼 관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저의 현재 서버 기저의 그 스토리지 환경을 구성을 하고 PV까지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개발자가 되게 많은 PV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PVC를 생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PV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할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많이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볼륨이 필요했던 거죠. 혹은 어 예를 들면 네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저희는 수동 프로비저닝이라고 하거든요. 수동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에서는 PV를 동적으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 해주고, 온프레미스의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프로비저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예를 들면 AWS 스토리지 클래스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비저너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가지고 PV를 따로 생성하지 않고 PVC만 생성해서 해당 스토리지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토리지를 이제 생성해주고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었을 때
해당 PVC에 스토리지 클래스 PV를 빼고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에 스토리지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당 스토리지에 알맞는 그 스토리지 클래스에 알맞는 스토리지를 그 PV를 생성을 알아서 해줍니다. 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들은 PV를 생성할 필요 없이 기저의 스토리지 환경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만 구성을 해주면 이제 개발자들은 개발하다가 필요한 스토리가 생기면 PVC를 생성해서 자동으로 PV가 생성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미니쿠베 개인 로컬의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프로비저너가 필요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API 버전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 스토리지 그리고 kfiles .io 슬래시 v1으로 API 버전이 구성이 되고 카인드는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겠죠. 그리고 이제 이름은 스탠다드라고 지정을 해줬고 여기서 어노테이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노테이션은 이제 해당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디폴트 스토리지 클래스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옵션인데요. 이건 실제로 true로 줘도 되고 true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너는 저희 kpares.io의 미니쿠베 호스트 패스 저희가 따로 기저에 스토리지 환경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드의 호스트 패스를 그러니까 노드의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실제로 스토리지 클래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에 있던 거를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하고 네 아무런 리소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스토리지 클래스 패스트 라고 하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스토리지 클래스 스탠다드라고 하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기본으로 되는 그러니까 어떤 파드에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요청을 하면 기본으로 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할당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비저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니쿠베 호스트 패스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이 몽고 파드를 그냥 아니죠. 이 몽고 PVC를 저희는 이번에 PV 없이 바로 생성해 볼게요. 어떻게?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을 지정을 해주고 생성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자, 실제로 PVC는 PV가 없는 상태에서 생성을 하면 클레임 요청을 하게 되면 스테이터스가 펜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바운드 된 상태이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PV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생성을 해주지 않아도 PV가 알아서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실제로 클레임된 PVC도 나와 있어요. 잠시만요. 그쵸? 좀 보기 불편한데 이렇게 보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스토리지 클래스 만들었고 저희는 PV 생략하고 바로 PVC 만들었는데 PV가 생겼어요. 저희가 만든 PVC를 클레임한 PV가 생겼죠. 이제 이런 거를 바로 동적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로 해당 PVC가 생겼으니 PVC 이름을 가지고 파드를 생성을 하면 기존의 형태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볼까요? 파드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돼야 돼요. 자, 러닝 상태이고 실제로 몽고 쉘에서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건 제가 기존에 작업하면서 넣었던 데이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퍼시스턴트 볼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PV 생성 그리고 개발자의 PVC 생성으로 파드를 생성해서 해당 파드의 PVC를 할당하고 그런 식으로 볼륨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자가 PVC를 생성해주는 단계를 생략을 하고 실제로 개발자는 PVC와 파드만 생성해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지정을 하고
자동으로 PV랩 생성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는 볼륨을 제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좀 너무 단적인 아주 기본적인 예시이고, 실제로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AWS EBS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AWS EBS도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으니 실제로 그 스토리지 클래스를 참조해서 많이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번 볼륨 챕터 6 볼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